간단하게 이제 이재명 후보께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그 토론 연속입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 공약들을 이렇게 전문가들과 조사를 해보니까 2천조 원 정도 나왔는데 저 이 후보께서는 300조 원 정도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최근에 발표하신 내용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이 기본소득을 처음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도입을 하면 그래도 1,300조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0조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소득이 1,000조가 들어간다는 건 계산상 아무리 해도 그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전체 지금까지 공약하신 내용들을 다 합한 겁니다. 저희가 합산해 본 결과로는 250조에서 300조 원 정도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저는 저희들 제대로 제일 된 많은 게 뭔가요? 예, 제대로 된 저희들 전문가들과 함께 의논한 것이니까 한번 제일 많은 금액이 어떤 건가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많은 금액이 두 가지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기본주택 100만 호, 그 다음에 또 기본주택 100만 호가 얼마 되는 건가요? 네, 디지털 대전환 105조 이 정도가 아마 제일 많이 드는 그런 내용들일 겁니다. 근데 그거는 계산 방식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사실 이재명 후보께서 국토보유세 5배로 올리겠다. 그렇게 지금 하셨습니다. 현재 실효세율을 그 정도 올리는 게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보유세율이 0.1%니까 1%니까 20조 정도인데 1%로 올리면 한 100조 정도 됩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5배 정도 올리면 한 50조에서 30조 정도 추가되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00조 정도로 지금 계산은 했는데 설령 30조에서 50조라고 하더라도 그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예산이 600조 정도인데 어마어마한 것 아니겠습니까? 장기적으로 그렇게 보유세를 올려가야 된다. 그리고 거래세를 조정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결국은 대한민국은 다른 선진국 또는 OECD 평균에 비해서 지나치게 보유 비중이 낮기 때문에 계속 부동산 투기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자동차세만 해도 약 2% 정도가 되는데 부동산은 0.17% 정도에서 너무 낮고 대신에 거래세 부담을 줄여줘야 되겠죠.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탄소세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톤당 5에서 8만 원이면 거의 한 30조에서 64조 원 정도 1년에 거칩니다. 그런데 혹시 1년에 우리나라 법인세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고요. 탄소세는 약 8억 톤 정도가 발생하니까 5만 원 정도 유럽 기준으로 부과하면 한 40조 원 정도가 될 수 있는데 이미 한 1만 원 정도를 부과하고 있으니까 그 차액 정도를 저희가 이제 산업 전환의 일부 지원, 스위스는 35%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65%는 국민들에게 물가 상승 부담을 상쇄해 주는 걸로 지원하는 게 가능한데 그게 사실 기본소득적인 것이죠.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사실 탄소세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가 70조인데 탄소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30에서 64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인세의 50에서 90%가 더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또 국토보유세 같은 경우에도 5배가 늘어납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런 것들은 다 잘 사는 사람들이 돈을 내니까 다른 국민에게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조세의 전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그 집 주인이 세금이 많을 때 그걸 자기가 다 그렇게 내기보다는 오히려 거기에 있는 세입자들에게 전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세금을 내는 사람들을 국한해서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만 세금을 낸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그것에 피해를 받는 것은 일반 서민들께까지 간다는 것이죠.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가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우리 사회가 부동산 투기가 언제나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유 부담을 올리고 거래 부담을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당장 올리겠다는 게 아니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계속 올려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탄소 부담 관련해서는 지금 유럽에서 이미 5만 원 정도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탄소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30초 정도 제가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방식으로 하면 조세의 전가 때문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조세 부담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이것은 단지 형편이 좋은 사람들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우리나라 부채 비율이 100% 넘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십니까? 기축통화국과 기축통화국의 차이점. 그건 아실 겁니다.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아는데 우리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곧 기축통화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경제 체력은 튼튼한 거죠. 기축통화국의 평균 그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글쎄 그 수치는 제가 외우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러나 OECD 평균 또는 선진국 기준으로 한다면 여하튼 110%는 평균적으로 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기축통화국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축통화국들은 기본적으로 국채를 발행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축통화국들은 돈이 필요할 때 국채를 발행하면 거의 다 소비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같은 비기축통화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채를 발행을 해도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그렇게 수요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문제를 많이 발생합니다. 결국은 사는 사람들이 없으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이것이 굉장히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 뭐 말씀하셨듯이 좀 낙관적으로 보면 우리도 좀 더 발전하게 되면 기축통화국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기축통화국에 들어가지고 있지 않다. 그게 굉장히 문제고 재정 운용은 굉장히 신중하게 그리고 보수적으로 해야만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고 싶은 지금 것이 1분 43초 남았는데 아직 한 후보에게만 질문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제가 윤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그 공정거래위원회는 뭐 워낙에 검찰에서 많이 다뤄보셨을 겁니다. 저는 굉장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여쭤봅니다. 그 사실 저도 벤처기업을 경영을 하면서 그 대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소기업 기술 탈취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건 제 실제 경험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지금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해서 어떤 부서에서 이 문제 다루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공정이요? 네, 공정위도 있고 지금 여러 부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검찰에서는 그런 사건들이 오면 부정경쟁방지법이라든지 이런 사건으로 고소고발이 되어 오면 처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디서 하는지는 혹시 아시는지요? 글쎄 부서가 공정 그 기업 집단국이 있을 테고 이거는 공정거래국에서 하지 않겠나요? 제가 그 부서의 그 구조는 지금 좀 그만둔 지도 좀 돼서 이제 많이 잊어먹었습니다만. 저 사실 부처가 어디입니까? 부서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도 경영을 해보면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이것은 하나의 팀으로 10명의 비정규직이 기술 운용 감시 팀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없다는 점. 네. 안철수 후보님 주도권 토론 시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